올 가을 미국 산호세. 삼성 부사장이 무대에 섭니다. 슬라이드 하나 3.25TB. SK 하이닉스 임원의 얼굴이 굳습니다. 마이크론 관계자가 숨을 삽니다. 이 숫자 하나가 한국 반도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2027년까지 못 만들면 당신 연금 월 30만원 증발, 성공하면 월 20만원 상승. 그날부터 생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발표 직후 복도,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3.25가 가능한 숫자인가? 물리적으론 가능하지. 양산은 다른 문제야. 열을 어떻게 잡을 건데? 저는 SK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삼성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목표와 양산은 다릅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반도체 전쟁의 구조를 봤습니다. 1편, 한국이 AI 전쟁의 링을 만들었다고 했죠. HBM 없이는 구글도 엔비디아도 싸울 수 없다고. 3편, 펠리클이 2,700억짜리 장비를 멈춘다고 했습니다. 소재가 진짜 무기라고. 그런데 오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편의 펠리클이 방패였다면 오늘 보실 3.25TB는 엔비디아가 휘두르는 거대한 창입니다. 그 창을 막아낼 수 있는 자, 2027년 AI 시대를 지배합니다. HBM4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양산조차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HBM4E, 그 다음 세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건 상점포고였습니다. 왜 삼성은 이렇게 필사적일까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2022년 가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HBM3 샘플이 완성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됐다.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주 뒤 이메일 한 통. failed. 테스트 탈락. 그날 밤 이천 공장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0명 엔지니어, 5시간 논의. 누군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나?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속도, 통과. 용량, 통과. 전력, 통과. 그런데 한 가지, 발열. 작동 온도 85.3도. 엔비디아 기준 85도. 0.3도 초과. 딱 0.3도. 누군가 말했습니다. 고작 0.3도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 세계에서 0.3도는 생사를 가릅니다. 데이터 센터의 GPU 수천 개, 각각 85.3도면 열이 축적됩니다. 냉각 비각 비용 폭증, 시스템 다운. 엔비디아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HBM3 테스트 통과, 작동 온도 84.7도, 기준보다 0.3도 낮음. 엔비디아가 선택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 뒤 시장이 갈렸습니다. SK 점유율 80%, 삼성 점유율 10%. 0.3도, 그 차이가 70%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삼성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0.3도 때문에 무너진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반도체는 거의가 아닙니다. 정확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HBM4E는요?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0.3도가 아니라 0.1도 차이로 이겨야 합니다. 그 절박함이 3.25TB 발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3.25TB, 현재의 2.5배 속도. 어떻게 만들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합니까? 엔비디아 루빈 칩 때문입니다. 루빈.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 이 칩이 세상을 바꿉니다. 챗GPT. 현재 블랙웰 칩으로 돌아갑니다. 내년부터 루빈으로 교체.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전부 루빈으로.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2026년부터 루빈 칩 도입 시작. 시장 규모 500조 원. 그 칩에 들어갈 메모리 HBM4E. 루빈 없이는 차세대 AI 없습니다. HBM4E 없이는 루빈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겁니다. 2027년까지 HBM4E 양산. 못 만들면 루빈 출시 연기. AI 혁명 지연. 그래서 삼성과 SK가 필사적인 겁니다. 저는 삼성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박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사연 봤습니까? 봤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2층 아파트를 생각하십시오. HBM이 그겁니다. 메모리 칩 12개를 수직으로 쌓은 거죠. 1층부터 1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베이터 속도를 2배로 올리래요. 하지만 전기세는 절반으로 줄이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속도 2배면 전기 4배 필요하니까요. 그럼요? 박민수가 그림에 선을 긋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건물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각 층마다 개별 냉각 시스템, 각 층마다 독립전원, 케이블 재질 변경, 설계 전면 수정.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상적으론 3년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2027년 원합니다. 2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게임 룰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AI를 씁니다. AI요? 네, AI 메가팩토리. 엔비디아 GPU 5만 개. 24시간 돌립니다. 수천 가지 설계를 동시에 시뮬레이션합니다. 케이블 두께 0.001mm 단위로 조절. 냉각 위치 0.1mm 단위로 최적화. 3년 걸릴 일을 2년으로 압축하는 겁니다. 비용은요? 한 달에 수백억 원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박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SK 하이닉스입니다.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본사. 저는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김현우라고 부르겠습니다. 삼성 3.25TB 발표 봤습니까? 봤습니다. 평가는? 공격적 목표입니다. 하지만요. 김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목표 발표와 실제 양산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SK 계획은 뭡니까? 내년 상반기 HBM4E 개발 완료. 삼성보다 빠르네요. 우리에겐 경험이 있습니다. 김현우가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HBM2부터 지금까지 7년. 엔비디아 테스트 83번 통과. 실패 9번. 성공률 90%. 삼성은요? 테스트 31번. 통과 5번. 성공률 16%.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엔비디아는 안정성을 봅니다. 한 번 성공이 아니라 100번 중 95번 성공. 그게 양산입니다. 삼성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안 쌓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작년 SK하이닉스 HBM 매출 15조 원, 영업이익률 60%, 순이익 9조 원. 삼성 HBM 매출 2조 원, 영업이익률 20%, 순이익 4천억 원. 격차 13조 원. 이게 한 해 차이입니다. 10년이면 130조 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카드를 쓰면요? 김현우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엔비디아 칩을 삼성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대가로 HBM도 같이 공급하는 거죠. 패키지드. 그게 삼성 전략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HBM4E를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못 만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재 HBM3 시장 SK 80%, 삼성 10%, 마이크론 10%. 압도적 격차. 하지만 HBM4부터 변화 조짐. 업계 전망. 내년 HBM4 시장 SK 60%, 삼성 35%, 마이크론 5%. 격차가 좁혀집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HBM4E. 2027년 HBM4E가 전체 시장의 40%. 최대 시장. 여기서 이기는 자가 향후 10년 지배. 저는 다시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SK가 자신만만하던데요. 당연합니다. HBM3에서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각오했습니다. HBM4E는 삼성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패하면요? 메모리 사업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요? 전사자원 총동원, AI 메가팩토리, 파운드리 연계, 엔비디아 직접 설득, 모든 카드를 다 씁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삼성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이 전쟁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전략 리포트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중요할까요? 서울 여의도, 국민연금공단, 회의실 스크린, 삼성전자 보유 지분 8%, SK하이닉스 보유 지분 9%, 두 회사 합산, 국민연금 자산 120조 원, 전체 포트폴리오의 1, 2위. 담당자가 말합니다. HBM4E 성공 시 시나리오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갑니다. 2027년 삼성 시총 1천조, 현재 대비 2배. SK하이닉스 시총 400조, 현재 대비 2배. 국민연금 보유분 가치 상승 240조, 수익 120조. 실패 시 시나리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이크론 약진, 한국 메모리 점유율 하락, 삼성 시총 정체, SK 시총 하락, 국민연금 손실 30조.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성공 시 가입자 1인당 월 20만 원 상승,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실패 시 월 10만 원 감소, 1년이면 120만 원 손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이건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당신 통장 문제입니다. 당신이 매달 받을 연금, 1년에 플러스 미너스 360만 원. 그게 2027년 HBM4E 전쟁 결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체, 반도체 수출 비중 20%, HBM 시장 주도권 상실 시, 수출 급감, GDP 성장률 1% 하락, 환율 상승,
물가 상승, 고용 위기, 반대로 상공시. 2027년부터 10년간 AI 슈퍼사이클 수혜, 수출 급증, 국가 경쟁력 상승, 소득 증가.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저는 이 전쟁을 계속 추적합니다. 내년 초 SK 개발 완료 여부, 내년 중반 삼성 패스트 통과 여부, 2027년 엔비디아 루빈 칩, 누구의 메모리 선택, 전략 리포트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편 HBM4E 전쟁과 주식시장, 삼성 SK 목표 주가 시뮬레이션, 개인 투자자 대응 전략, 연금 펀드 포트폴리오 분석, 투자 관점 깊이 들어갑니다. 한국이 AI 심장 쥐는 순간, 2027년 그 순간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걸렸습니다. 당신의 연금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통장이 걸렸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